주한미군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강한 군사 동맹은 침략을 막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동안 한반도 전쟁을 억제해왔습니다. 2번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에 잡혀갔는데 지금 부정선거 저지름에 대해서 술술술술 다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 영상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검은 돈과 중국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단두대였다는 것이 트럼프의 선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괴한 연결고리는 이제 국제수사망에 포위됐으며 그 끝은 필연적으로 이 선거 부정의 숙주가 태어난 배양소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6년 3월 16일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발표한 짧은 성명 하나가 마치 이재명의 심정을 정면으로 겨눈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을 선거 부정조사 전담반 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는 소식이 그것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겠지만 분명 속으로는 살떨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원래 범죄자는 지나가는 순찰차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법인데 이 뉴스가 대한민국 전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발표는 미국의 2020년 대선 선거 부정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태스크포스의 정조준 대상에 광주 전남이 인민민주당의 아성인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미국과 같은 이른바 미국 민주당의 아성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을 이 태스크포스의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최고 공권력이 선거 무결성을 파괴한 배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일종의 전쟁 선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무게감은 그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딥스테이트의 민낯이 드러날 시간은 초단위로 단지 몇 초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는 확보되었다. 이제 집행만이 남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수사의 화살은 단순히 미국 내 민주당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선거 조작의 네트워크를 추적하다 보면 수사의 화살은 핵심 기지이자 글로벌 선거 부정 테스크베드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인민민주당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처음부터 조작된 기계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최근 미국 정부의 가장 내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SCIF 발 정보들은 많은 미국인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되고 있는 각종 속보와 데이터는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실체는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정확도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실시된 비밀 점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446대의 개표기 중에서 무려 260대 즉 5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표 오류 기기의 비율이 59%씩이나 될까요? 이것은 우연한 실수라고 보이십니까? 기계의 보안 봉인은 찢겨 있었고 메모리 카드는 몰래 갈아 끼우는 대담한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설마 이것을 실수라고 믿으십니까? 1, 2%란 몰라도 59%란 이 압도적인 불량 수치가 어떻게 실수나 우연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작동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니고서야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복제 가능한 QR코드나 화면에서 후보 이름이 사라지는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훔치기 위해 소프트웨어 속에 치밀하게 숨겨둔 조작장치였다는 사실이 비로소 2026년 3월에서야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개표기는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표를 만들어내고 삭제하고 세탁하는 기계였다는 이번 폭로. 민주주의에 꽂힌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20년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미국의 선거가 이 지경인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선거라고 제대로 되었을까요?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이준석은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라고 하던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한국의 선거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라고 이준석처럼 매도하시겠습니까? 사전선거를 폐지해달라고 하다못해 투표관리관 도장만이라도 찍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국민들은 왜 저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입니까? 광장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 돈이 생깁니까? 쌀이 생깁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내 아들, 딸, 손주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온 이분들이 아직도 극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음모론자입니까? 이번 미국의 태스크포스가 진행하는 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외국 세력의 개입입니다.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유권자 데이터에 직접 침투했다는 사실을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정부 기관들이 인정했습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압수된 수천 장의 위조 신분증과 위조 투표용지는 그야말로 무리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리고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서버들이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킹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이제 곧 대대적으로 폭로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김채환, 환타할 때 환상할 때 김채환의 시사이다 메모했다가 맞아 봐주시기 바라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품격 높은 보수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멋진 채널이니까 김채환의 시사이다 많이 봐주십시오. 이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데 내용 핵심은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영상. 체제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총선과 폭발은 없지만 선거와 사법, 언론과 행정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정상화라는 말이 쓰이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의 균형과 자유의 기준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이 아직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제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전쟁은 총을 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언어가 바뀌고 기준이 흐려지고 책임이 사라집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고 규칙은 있지만 특정 세력에게만 관대해집니다. 이렇게 공정이 무너질 때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붕괴됩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힘있는 자만 살아남는 구조로 변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라 체제를 장악한 소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